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심리환경 1에 이어서 심리환경 2가 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불가분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2, 30분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열거하자면 뭐 끝이 없죠. 예, 간략하게나마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끝없는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 그 후에 심리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배경, 바탕, 근본 환경, 이거 먼저 알자는 얘기입니다. 심리 상태가 그냥 내 몸에서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토대가 있습니다. 토대를 먼저, 근본 토대를 먼저 알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영적인 존재, 영혼, 혼백들이 내 오장육부, 간, 심, 비, 폐, 신, 신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오장육부, 간심, 비, 폐, 신이 아니라 간심, 비, 폐, 신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정서적인 면, 그 희노애락 이런 게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성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그 배경, 토대, 환경 이런 걸 도외시할 수가 없다.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 토대 이런 걸 제껴버리고 그냥 나 심리학만 할 거야.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된 의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하고 물질적인 그 육신하고 같이 붙어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체를 좀 알고 심리를 좀 공부하자. 심리 파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된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오장육부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렇게 각 오장육부 형태도 틀리고 약간씩 기능도 틀리고 작용도 틀리고 약간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세분화해서 심리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장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 혼백 등등의 마음이나 성격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내 오장육부가 토대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나 성격이 결정되는 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미 대우주의 길을 받아서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탐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장이 이렇게 다 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체질별로 다 다르다. 따라서 형태가 다르니만큼 당연히 마음이나 성격, 희노애락, 정서적인 그 변화도 다르다. 그래서 당연히 세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태하고 내 인신의 그 오장육부 조건하고 무관치 않다. 처해진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고 각양각색의 심리 상태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늘에만 오행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티끌만한 이 인체에도 하늘의 그 오행 법칙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오정이라고 있어요. 오정. 정서적인 면을 다섯으로 분류를 했어요. 오행, 목화토금수.
그래서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그 간을 말하는 거죠. 간은 주로 간이 하는 일은 화를 내는 일을 해요. 막 성질내고 막 분노 뭐 이런 건 전부 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자주 내지? 그건 분명히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 병원 가도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 화기 때문에. 간에 화가 있고 간에 열이 있고, 열이라는 건 MRI, CT 촬영에도 안 나타나요. 예. 그런데 분명히 그 영적인 간은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의 모습입니다.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의 작용. 혼을 이해해야 돼. 혼이라는 게 있냐? 해부를 해봐도 없어. 예, 당연히 그랬어요. 저도 해부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의사에는 분명히 간에 혼이 있다. 해부를 해봤어. 없어. 심장에 영이 있다. 심장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를 적절히 이해를 해가면서 이 심리학을 전공을 한다면 보다 더 깊이 있는 심리학도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라는 건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하는 일은 웃으려는 의지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 환한 미소 띠고 막 껄껄껄 웃고 신바람 나서 이게 전부 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영의 모습입니다. 영이라는 게 없죠. 해부를 해봐도 없다니까. 심장을 해봤더니 없어. 근데 저는 우리 동양의학은 굳이 인체 해부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에는 분명히 심장 내부에는 영이 있다. 간에는 혼이 있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영혼이다. 심장은 불덩어리, 큰 불덩어리가 심장이고 작은 불덩어리가 간이야. 이것 때문에 몸이 훈훈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하는 일은 주로 피를 관리합니다. 그 피 자체가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 이런 게 전부. 그래서 간에는 피를 저장하는 피 창고야. 가지고 피 창고에 저장했다가 피를 심장으로 센터링 보내. 그 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펌프질을 통해서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으로 피를 보내죠. 그래서 서로 손발을 맞춰서 피를 관리한다. 전국 오장육부에 방방곡곡으로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 뭐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영혼이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은 피 저장 창고, 심장은 이 펌프력으로 해서 피를 보내는 그 역할. 그래서 피 자체가 영혼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는 영혼이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간하고 심장은 그 영혼을 적절히 관리를 하죠. 이렇게 혈액순환 시키고 피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피 내부에 뭐 나쁜 기운이 뭐 병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거 다 해결을 하죠. 피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피 안에 존재하는 나쁜 세균, 병균 뭐 이런 거 바이러스 다 잡아먹죠. 그렇습니다. 항상 피가 깨끗하고 피가 건강해야만이 몸속에 있는 그 나쁜 그 세균, 바이러스, 병균 이런 걸 다 잡아먹으면서 병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피로 살고 피로 죽어요. 피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으로 죽는 거야. 따라서 무병장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늙음하게 병을 얻어가지고 뭐 중풍 걸린다거나 암에 걸린다거나 그러면은 논밭 다 팔고 죽죠. 그러면 자손이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건강관리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이 피입니다. 피가 좋으면 간도 좋고 심장도 좋고. 근데 피가 나쁘면 뭐 피떡이 생기고 막 어혈, 주근피, 뭉친피 이런 게 생기면 간이 문제가 생기죠. 뭐 지방간,
간암 뭐 이런 따위로 지방간부터 시작하죠. 지방간, 강경화, 간암 이런 거 썩 좋은 게 아닙니다. 피가 나쁘기 때문에 간 내부가 그 깨끗이 못하고 그리고 피 자체에서 하는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병균 이런 걸 적절히 이렇게 제압을 못하죠.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5가지의 그 감정, 5가지의 감정을 이렇게 복합토금수 나눠봤어요. 그래서 간은 화를 내는 걸 주관하고 분노, 막 성내고, 성질내고, 또 화는 심장은 또 기쁘고 웃으려는 의지가 있고, 다 틀려요. 오장육부 하는, 이게. 그래서 토는 고뇌하려는 성질이 있어. 고뇌. 막 깊이 생각하고 뭔가 사색, 사유,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비위거든.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하자면은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꼴밤을 때린다거나 야단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 밥 먹을 때 절대 야단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체해버리거든. 외부로부터 무슨 안 좋은 꾸중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체해버려. 체하면서 머리가 아파요. 체하면 꼭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픈 건 직기가 있는 거야. 비위 문제야. 그래서 비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머리가 안 아파. 그렇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비위에서는 이제 고뇌, 생각, 사유 이런 걸 하는 건데 비위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노래가 나와요. 콧노래, 흥얼흥얼 콧노래 뭐 이런 거. 콧노래 자주 부르는 사람은 비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속이 안 좋은데 무슨 뭐 콧노래가 나오겠어? 근데 콧노래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비위가 엄청 건강한 사람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 대변도 잘 보고 뭐 두통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각각 하는 일이 다 틀려요. 또 폐를 한번 봅시다. 금기는 폐거든. 폐는 슬픈 그 의지가 있어. 슬픔의 의지가.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 뭐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 있었어. 엄청 슬프고 눈물 콧물이 나오죠. 그 슬픔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자고 연속극을 봤는데 엄청 슬퍼. 그러면 막 눈물이 나와. 그래서 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각각 오장육부마다 5가지 감정이 다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수장기를 봅시다. 수장기. 콩팥. 이 신장 방광은 무서움을 잘 타. 뭐 공포감을 잘 느껴. 조금 무서운 영화를 봤더니 무섭고, 또 깜깜한 골목길을 갔더니 이상하게 분위기가 썰렁하고 무섭고 이런 걸 잘 느껴. 그게 전부 콩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문소리 콱 내도 또 이렇게 막 무섭고 막 그래. 어두워도 무섭고, 화나지 않고 어두워도. 이렇게 이런 그 5가지 그 감정 변화를 각각 오장육부마다 다 틀리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사람의 감정 변화, 심리 변화 이런 걸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이 지나치게 강렬해 가지고 장시간 지속적일 때, 그러니까 깊이 고민을 한다거나 개똥 걱정한다거나 애들 걱정한다거나 뭐 이런 지속적인 그 영향이 외부적인 영향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은 곧바로 기혈 장부 오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장육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이 오장육부 상태 여하에 따라 병이 생긴다. 병이 생겨가지고 병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 영향이 정신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정신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죠. 아까 경우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오장육부와 직접 연관이 돼 있다.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리 분석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원한 의서, 영원한 스승, 황제내경에서 사람의 감정 변화는 이렇게 오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서에서. 제 말이 아닙니다. 전부 의서에 근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뭔데.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보다 더 쉽게 풀이를 해서 지금 원문은 엄청 복잡해. 지금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자료에 보면 이걸 다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풀이해가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은 하나도 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오장을 다섯 가지 오정을 오장에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명랑한 기분이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이런 그 감정들이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장의 조화가 이루어 놓은 총체적 결과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오장의 그 조절 여부에 따라서 오장육부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뭐 간이 지방간이 많다, 간이 냉하다, 간이 뜨겁다, 심장이 순환이 안 된다, 이런 그 건강 관리 여부에 따라서 특정한 그 감정과 기분, 성격,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냄과 기쁨과 즐거움, 생각과 고뇌, 슬픔과 비애,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것은 다섯 가지의 감정, 오정, 감정이 각각 오행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면서 오장 기운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이 감정이나 심리 이런 게. 그런데 오장육부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반토막만 공부하는 거야. 오장육부를 제치고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건 심리 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오장육부를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는 이렇게 적절한 그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의 그 정서적 감정은 오장에 악 영향을 주기도 한다. 조절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태를 다섯 가지로 분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늘어지는 것, 축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탄력이 없고 늘어진다거나 늙어서 자꾸 이게 늘어진다거나 할머니들 보면 얘가 잡아당기면 축 늘어져 근육이 늘어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흩어지고 늘어지고 또 정지되는 거 고라는 건 막 딱딱하게 뭉친다거나 어느 부분이 또 이렇게 기가 막혀 탱탱해 폐라는 건 부들부들해야 돼. 기관지 폐는 부들부들해야 이렇게 공기가 잘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폐가 긴장이 되고 그러면 안 돼.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폐가 항상 스펀지와 같아. 해부를 해보면 의사에도 그래요. 폐는 스펀지 같다고. 그래서 숨 쉬는 기관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기관이야. 폐는. 숨은 어디서 쉬느냐? 콩팥에서 쉬는 거야.
콩팥이 대우주의 천기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콩팥이 숨을 쉬는 거지, 폐는 콩팥이 잡아 당길 때 문만 열어주는 역할이야. 문. 예, 기가 들어가는 문직이야. 예, 문을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폐는 해부를 해보면 이 다른 거하고 조직이 틀려요. 그래서 의사에서는 이 폐를 표현하기를 스펀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신체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다 기능이 틀리고 또 사람마다 체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본다면 만져지는 건 그 음이고, 음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오장육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 영혼, 혼백 뭐 이런 거, 이런 건 양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건 양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은 음이고,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이 육신과 정신의 합인 음과 양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 사망이라는 건 음과 양이 헤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한다.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성격, 정신, 뭐 감정, 뭐 이런 것은 전부 오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컨대 막 화를 내며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건 간이 한다. 그리고 그 엄청 슬퍼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건 폐가 하고 있다. 그리고 웃음을 짓고 미소를 띄우고 툭하면 까르르 웃고 젊은 애들 막 까르르 웃죠. 예. 심장에 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늙으면 심장에 불이 점점 꺼져서 애들처럼 막 까르르 웃고 그러지는 않죠. 이렇게 그 각각의 5가지 정의 오장육부별로 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말해도 영과 육이 합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이러한 어찌 그 이렇게 이러는데 어찌 신체 조건을 알 필요 없이 이를 빼놓고 심리 분석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삼라만상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양과 눈에 보이는 양과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즉 음과 양의 합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세상 이치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그래서 인체 성직자는 특히 인체를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대우주의 결집체거든. 인체가 대우주라는 게 음양의 합이거든. 예,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스님, 목사, 뭐 스님, 뭐 신부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인체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람이 있다면 성직자들도 제발 인체 좀 공부해라. 간단하게나마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다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이걸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체 좀 공부하셔.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제가 아주 유명한 고승, 뭐 고승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참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영혼은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지 동물들한테는 없는 것이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참으로 수십 년, 수평생을 돌을 닦았다는 고승의 입에서 나온 소리야, 이게. 참으로 할 말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이 공부라는 게 끝이 없구나. 그 양반들 평생 그 어려운 그 진리, 뭐 도를 닦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화두를 꺼낼 때 반드시
인체와 결부시킨 그런 진리, 그런 말을 좀 했으면 해.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성직자들, 목사, 신부, 고승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신들의 세상이고 나의 주체는 내 영혼이고 이런 걸 좀 더 보다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육신과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합해진 결과 아까 말한 동전의 앞과 뒤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동물한테는 영혼이 없다 이런 스님한테 내가 뭘 권하고 싶냐면 당장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이렇게 비록 그 하등동물이지만 예, 분명 주인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은 정확히 희노애락을 표현하며 선과 악도 구분할 줄 알아요. 사고에 기반하여 이렇게 선과 악에 기반해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예컨대 대소변을 구분할 줄 알아요. 가지고 대변이 급하다거나 그러면은 벌써 집 밖으로 나가서 해결을 해야 하니까 주인한테 멍멍 그러든가 낑낑대고 밖에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를 해요. 대변 소변을 참을 줄 안다는 얘기야. 그리고 밖에 나가야 한다는 상황, 이 상황이 그렇다. 그 주인한테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 의사 표시는 멍멍이죠. 주인 지금 밖에 나갑시다. 내 지금 대변이 급하니까 대변이 급하니까 나가자 이 소리가 멍멍이야. 이게 언어야. 낑낑대는 것도 언어이고 그런 걸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어가 틀리다고 영혼의 표현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때 나가자 하면 막 꼬리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죠. 신바람이 나서 고마운 표시를 합니다. 감사의 표시도 하잖아요. 희노애락을 다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꼬리가 언어야. 멍멍이 언어고 낑낑대는 것도 언어고 의사 표현이고 정말 영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혼이라는 게 영은 심장에 있고 혼은 간에 있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건 심장과 간의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심장에 있고 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하는 행동도 희노애락이 다 나타나고 그래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가끔 그 텔레비전에 그 오락 프로가 있어요. 그 오락 프로를 내가 아는 분의 그 강아지는 같이 텔레비를 본대. 아주 똑똑한 특별한 강아지지. 가족이 소파에 같이 앉아서 같이 오락 프로를 본대. 저는 뭐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개그맨들이 막 그 화면에서 막 싸워. 서로 막 싸우고 넘어지고 때리고 그런데 그러면 영락없이 화면으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앞발로 막 긁어댄대. 싸우지 말라고. 그것은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니 싸우지 마라. 이 싸우는 장면만 나오면 그런데 매번 그런 걸로 봐서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런 그 희노애락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이러는 동물한테 영혼이 없다. 물론 하등 동물의 영혼이지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렇게 동물들은 참 나쁜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사람이 더 나쁘지. 오히려 동물들은 진짜 순박해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돼지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등 동물이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한 인간은 그 극한 상황하에서 자기 새끼를 키울 수 없어 가지고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절대 자기 새끼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인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새끼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먹이로 줘. 그리고 자기 생을 그렇게 마감을 해. 이런 동물도 있어요. 이런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참 이게 숭고하기까지 하죠. 숭고하기까지 한 이런 대목에서는 그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등동물이라고 해서 무시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점은 동물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순수한 동물들이 하는 이런 언행을 본다면 언행이라는 게 제가 아주 멍멍이라고 했어요. 멍멍멍 그게 언어야. 예. 멍멍도 같은 멍멍인 것 같지만 가만히 유심히 해보면 구분점이 있어요. 뭐 급할 때, 즐거울 때 멍멍, 어디 뭐 자기 밖에 나가자 멍멍 다 틀려요. 음색이 틀려요. 음색. 예. 그게 다 언어라. 그렇게 말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뭐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예. 그게 하늘의 이치야.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억지로 하등동물이라고 무시하고 영혼도 없다 너희들은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 판단력, 행동하고 이러는 것이다. 단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보다 아래인 하등동물, 분명한 영혼이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동물에 대한 이런 관찰, 뭐 영혼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이 물질, 육신을 그 니드하고 움직이는 존재는 분명 각자의 그 영혼 혼백이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쭉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을 해봤어요. 이로써 내 성격이나 품성은 내 신체의 그 오장육부에서 발현된다. 희노애락, 정서적 변화 이런 게 이렇게 심리적 그 환경인 인체 오장육부를 제외하고 심리 파악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는 마치 바늘을 빼놓고 실만 가지고 바느질을 하겠다. 이와 다를 바 없다. 바늘과 실 항상 붙어 다녀야 하거든.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장육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각각의 그 다른 체질별 신체 조건을 분석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별로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보면은 거의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30대, 40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인체를 말하고 인체 관련된 내용들인데 어찌 뭐 나이 젊다고 관련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30대, 40대는 그래도 유튜브 볼 줄 알아요. 근데 50에 넘어가신 분들은 이 유튜브 보실 줄 모르시더라고요. 또 너무 답답해. 그래서 유튜브 보면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거울 있어요. 거울을 딱 누르세요. 눌러가지고 약초 TV 아니면 정주신 박사 둘입니다. 제 채널이. 정주신 박사를 딱 쳐요. 이렇게 그러면 딱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면 제 얼굴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그 가운데 또 다른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장주신 박사. 딱 눌러.
뭐지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나오면 맨 위에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홈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을 딱 눌러. 그러면 쭉 나옵니다. 이게 제 수십 개 건강과 관련된 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건강 무병장수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굳이 우리 강의실에 오지 않더라도 내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 예컨대 어떻게 해야 뱃살이 빠지지, 어떻게 해야 뱃살이 빠지면 간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뱃살 자체가 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지방간, 간경화, 간암 자꾸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뱃살부터 빼야 돼요. 그런 그 뱃살 관련 내용, 어떻게 해야 암에 안 걸리지? 암 예방은 어떻게 하지? 암에 걸렸더라도 어떻게 건강 그 생활을 해야 도움이 되지? 이런 내용. 어떻게 해야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지?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병사를 하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자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자연사를 하려면은 자식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괴롭지 않고 자연사. 궁극적으로는 자연사가 목표입니다. 무병장수하고 동시에.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강의만 들으면. 그래서 무병장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 주고 싶으면 그냥 검색란에다가 이 거울에다 딱 치면 맨 위에다가 약초TV 아니면 두 가지 다 하세요. 장주신 박사 둘 중에 하나 쳐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건강 강의만 듣고 싶다. 그러면 약초TV 아니면 장주신 박사 둘 다 건강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남을 공유로 주지 말고, 공유는 골치 아파요. 뭐 가입해라, 뭐 써라, 그렇게 막 쭉 나오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은 이게 잘 못해요. 그래서 남을 주고 싶으면 그냥 야 약초TV 쳐봐라, 장주신 박사 쳐봐라.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구독, 좋아요. 처음 저를 보는 분들은 빨간색으로 된 구독 글씨가 있어.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좋아요. 이것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제가 회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강의 내용이 좋지 않아서 회원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좀 많은 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체질별 소음인 심리 분석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